안녕하십니까. 엘송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평면 필승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2교시 평면 세 문제만 풀면 합격한다의 세 번째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2교시 평면이 의외로 까다로워요. 그렇다면 세 번째 학습법, 과연 어떤 것들이 숨어져 있을까요? 자, 일단 관연도 학습법에는 몇 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시간 내에 풀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을 1시로 맞춰놓고 푼다든가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내가 1시에 무슨 일을 하고 2시에 무슨 일을 하고 3시에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타임 스케줄을 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수험생들의 필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도면까지 완료한 다음에 채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끔씩 프로만 보고 도면까지 완료하지 않고 관연도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류가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해설이 많이 있죠. 온라인에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온라인에 올려진 해설을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누락하고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안 썼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본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일조권, 사선제한, 막다른 도로, 가각전제 예를 들어서 이런 법규적인 내용들 하나씩 다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근생시설, 아파트, 공동주택,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강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 이거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고 자기가 써머리하고 외워야 될 것들은 외우고 표시해야 될 건 표시하고 그 다음에 관연도에 나왔던 것들이 어떤 건지 하나씩 찾아보는 훈련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가 안 됐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법규는 암기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들은 절대로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 암기해야 되는 건 서머리 해주시고 메모를 해서 문제 안 되게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음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요약하고 메모한다라는 거 5번에 관련된 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내용들 디자인 프로세스를 요약하면서 내가 틀렸던 것들, 맞았던 것들, 틀렸던 거는 별표, 예를 들어서 맞았다는 거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던가, 한번 봤는데 틀렸다, 아니면 두 번째 봤을 때 틀렸다, 빨간 펜, 파란 펜, 예를 들어서 녹색 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 놓으시는가.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틀렸을 때 파란색이었다, 두 번째 틀렸을 때 빨간색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틀렸을 때는 녹색으로 표시했다. 그럼 나중에 녹색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채점을 했으면 반드시 새로운 지문을 다운받아서 읽어보고 문제 조건들을 하나씩 체크한 다음에 과연 내가 정답으로 접근이 되는지 내가 문제지를 이용해서 하나씩 채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지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지가 있고요. 도면을 그려놨어요. 자기가 도면을 그려놨으면 여기 나온 거를 내가 여기다 반영을 했는지 여기 나온 걸 여기다 반영했는지 여기 나온 걸 내가 반영했는지 이런 훈련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훈련되어져야만 이것들이 채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도면 그릴 때 스스로 채점하면서 도면화 시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학습법은 반복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첫 번째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씩 찾아서 요약했다면 다시 6번 항목으로 돌아가서 다시 푸는 거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실수를 줄이는 노력이 안 됐다고 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풀어서 지루한 것도 있겠죠. 그렇다면 자기가 안 풀었던 관연도로 다시 접근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이 지루하지 않게 한다는 것도 자신들의 테크닉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조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연도 답안을 알고 있어도 문제 풀 때 다른 대안 접근에 대한 어떠한 오류가 있을 수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면 구성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그리는 훈련도 더 중요하죠. 평면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썬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램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지 내에 주 접근로이 있을 거고 부접근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개 주차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축물이 있을 거고
건축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썬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5개 주차장이 있을 거고, 외부 공간과 연계되는 곳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비상 주차장이 있을 거고, 이러한 외부 구성 요소, 즉 평면 구성 요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리스트업 했는지, 내가 이걸 쭉 가다가 하나를 빠뜨렸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꽈락이죠. 60점 만점에서, 아니죠. 100점 만점에서 60점 합격인데, 나는 왜 40점 이하로 나올까? 나는 왜 50점 이하로 나올까? 이거는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 빠뜨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리스트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목, 자료를 찾아서 하나씩 확인하고 다음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요약하는 훈련, 요거 좀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요, 평면 프로세스 예시예요. 아래처럼 요약 정리해 보는 거는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의 배경에서요, 어떤 회관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주민체육기능과 주민교육기능과 전시공간을 함께 하면서 주기능이 전시공간이라는 걸 설계 배경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이 큰 단위 공간을 암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관연도에서 전혀 상관없이 그냥 조건에 맞게 평면을 완성하시오라고 아주 간단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의 배경이 어떤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제의 개요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을 다이어그램화 한번 해서 그려보는 훈련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여기에서 힌트를 줬는지 안 줬는지 긴장감 있게 보는 훈련, 이것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지 조건 볼까요? 대지 조건 보면 지역지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심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방위표가 나와요. 이걸 보통 이제 어번 엑시스, 내추럴 엑시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역지구가 나오면 가각 제한이 해당되는지, 즉 지역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1조건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일사, 막가건, 1조건, 사선 제한, 막다른 도로, 가각전제, 건축선 제한,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이제 사선 제한은 없어졌기 때문에, 도로에서 건축물의 높이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도로에서 높이가 지정됐는지, 아니면 1조건에 해당되는지, 건폐율, 용적률이 최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계단이 2개인지 하나인지 이것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검토해야 되지만 1교시 분석존이 있기 때문에 법규를 응용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번 엑시스와 내추럴 엑시스를 검토하는데 방위 표시를요, 의외로 시험장 가서 거꾸로 보는 분들이 꽤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이 옆에 있는지, 그 다음에 옆에 건물의 용도가 뭔지, 그 다음에 위에 건물의 용도가 뭔지, 땅의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도로 폭은 얼마인지, 이게 어번 엑시스예요. 한번 다이어그램화해서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과 안 그리고 문제 푸는 건 크다. 내추럴 엑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번 그려보고 어느 쪽에 소음이 있는지, 어느 쪽에 큰 도로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 번씩 그려보는 훈련. 그래서 엑시스 검토는 누락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현황도 보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자세하게 접근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사이트 조건이 나오면 대지 종단면, 횡단면, 그 다음에 건물 에어리어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대지 종횡단면이 평탄대지인지 단차대지인지 경사대지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단면도를 그려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사대지인지 단차대지인지 아니면 역구배대지인지 꼭 확인하셔라. 그래서 평탄대지, 그 다음에 옆 땅이 올라갔는지 옆 땅이 내려갔는지 옆 땅이 평탄한지 옆 땅이 경사졌는지도 확인하셔라. 이것들은 실제로 이게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종횡단은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근데 참고로 이걸 애워야 됩니까? 라는 수험생이 있었어요. 이거는 애우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제지에서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게 하나씩 검토하는 훈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 조건에서 대지 종횡단이 그려져 있거나
또는 대지의 레벨이 구해졌을 때 단면도를 그리라는 뜻이지, 뭐 예를 들어서 레벨을 안 줬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단면을 그릴 필요는 없죠. 아시겠죠? 건물 에어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40에 뭐 36인데 실집 위에 주차를 넣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얼마 띄고 앞에서 얼마 띄어야 했는지, 좌우에서 얼마 띄어야 되는지, 그럼 내가 여기 X, 즉 Y가 XY가 어느 정도 치수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쭉 계산해갖고 산출식을 써놓고 풀어보는 훈련. 건축 가능형이군요. 치밀하게 확인해야 돼요. 제대로 나온 숫자가 다시 한번 가서 검산까지 완료되어야 돼요. 이게 꽈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2m 띄어야 되고 2m 띄어야 되면, 예를 들어서 외벽면 2m 띄어야 되면 중심선 얼마 띄어야 돼요? 2.5m 띄어야죠. 이것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꽈락이죠. 나는 맞게 그렸어. 형태도 맞아. 근데 왜 나는 20점일까? 왜 나는 40점일까? 왜 나는 50점일까? 왜 나는 58점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점자가 하지 않고 꽈락된 시험지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60점 이하, 40점 이하의 범위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시험지가, 즉 답안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절대로 60점을 못 넘는 겁니다. 아주 명세한, 아주 상세하게, 그 다음에 치밀하게 확인하시고 검산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계산기로 하셔야 돼요. 절대 암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조닝과 주차 조닝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 아주 단순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안이 나오겠죠. 건물이 여기 있고 위쪽에 주차장, 옆에 뭐,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위에 주차장, 옆에 뭐. 근데 내가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 조건을 하나씩 검토해 봤더니 이거밖에 안 된다. 요거는 안 되더라. 즉 대안 분석은 배제되는 계약안을 찾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함정으로 빠지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안은 1안, 2안, 3안 이렇게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설계 조건, 그 다음에 설계 주안점, 항상 하나씩 읽는 훈련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 조건에서 연면적 나누기 층수 해봤더니 오픈 면적 빼고 어떻게 돼서,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2050이 나왔고 오픈이 없었어요. 그러면 층수로 나눠봤더니 한 680 나왔네요. 건폐율은 범위 안에 들어가고 용적률도 범위 안에 들어가고 오케이다. 만약에 이게 법규 문제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건폐율 범위 내에서 그려라, 또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그려라. 그러면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비는 AHU나 FCU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주차 조건은 예를 들어서 옆으로 쭉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주차 형태가 있고, 이랬을 때 21m에 11m, 16m에 12m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 들어가고 요거는 들어간다. 그렇다면 주차 대안은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을 검토해서 내가 문제 조건에 비교를 해야겠구나. 치수로 정확하게 숫자로 써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아서 내가 틀렸던 거다. 즉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데, 문제 조건에서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고, 설비는 EPS, PD, AD를 고려하라고 했으면 박스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주차 조닝은 기본적으로 대안 분석을 통해서 1안, 2안 검토를 해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 공간 면적은 일단 모듈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설계 주안점도 요약을 하는데 글씨로 요약하는 것보다는 다이어그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 풀어가는 순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문제 조건에 주어지는, 문제지에 주어지는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한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실수한 내용은 반드시 별표로 표시를 해두든가 아니면 색깔 펜으로 따로 표시를 하셔가지고 내가 실수한 부분이 어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성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훈련 필요하다. 이상으로 평면 필승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도면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답안에 들어갔다고 해도 해설을 반드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자료는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찾고 요약한 다음에 다음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요약 메모리를 반드시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꼭 틀렸던 문제는 다시 풀어보고 나서 본인이 문제지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채점해서 내 도면이 문제지에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했는지, 그렇다면 만족 안 하고 왜 빠뜨렸는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왜 빠뜨리고 그 부분에 내가 어떠한 방법들을 집어넣어야 조건에 빠뜨리지 않고 계획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라. 이것이 바로 2교시 평면 관형도 세 문제만 풀면 합격이라는 대원칙에서 세 번째 강의 평면 필승 학습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평면은 단순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의뢰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문제 조건과 과제 의결을 치밀하게 검토한 후 문제지의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완성도 높은 도면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꼭 확신을 가지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교시 평면 관형도 세 문제만 풀면 합격한다 시리즈 세 번째 강의 필승학습법 해설을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